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행동과 실천의 심리학, 실행이 답이다 입니다. 이민규 지음, 펴낸 곳은 던한 출판입니다. 저자는 심리학 박사이자 임상심리 전문가이며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1%만 바꾸면 된다는 삶의 철학을 널리 전파하여 1% 행동심리학자로 불립니다. 대표 조서로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지치지 않는 힘, 행복도 선택이다. 인생을 바꾸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생각을 성과로 이끄는 성공 원동력을 소개합니다. 수많은 상담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과를 만들게 하는 실천 지렛대를 제시합니다. 저자가 직접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과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심리적 요인들을 근거로 삼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은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 결심,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라. 2. 실천,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3. 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생각은 실현해야 현실이 된다. 행동이 답이다. 책의 내용 중에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심을 지키고 싶다면 역산 스케줄링을 연습하라.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가? 강의나 약속 시간에 매번 늦는가? 자질구레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항상 뒷전으로 밀어놓는가? 이런저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가? 그렇다면 역산 계획 습관보다 순행 계획 습관이 몸에 배어있을 가능성이 많다.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일들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또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역방향으로 바라보면 선택의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고 목표와 무관한 일들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 당연히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비즈니스에서 순행 스케줄링이란 작업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 생산 공정을 잡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역산 스케줄링이란 고객이 원하는 납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배송, 생산, 작업 시작 시간 등을 계산해 스케줄을 잡는 것을 말한다. 똑같이 1년 후가 납기일인 사업가 A씨와 B씨를 비교해보자. A씨는 납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반면 B씨는 다음 달부터 해도 되겠지 하면서 시작부터 미루다가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생겨 진전이 없다. 연장 근무에 밤샘 작업을 해보지만 매번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가 되고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생기면 먼저 최종 달성 시한을 정한다. 그러고 나서 현재 지점까지 전체 거리를 파악하고 역으로 계산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를 만들어낸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일정에 맞춰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항상 미래의 시점에 현재를 판단한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며 그날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한다. 그래서 긴급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옆길로 샌다. 현재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의 경계가 모호해져 모든 일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으로부터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할 일을 선택하자.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50여 년이나 수행했던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이렇게 그의 생각을 정리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일본의 저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 역시 이렇게 말했다.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1%의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한다. 당연히 후자에 속하는 1%의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의 행동을 선택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말이다. 역산 스케줄링에 익숙해지려면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역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방 정리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끝에서부터 역산해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거쳐야 할 징검다리 목표들을 찾아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소한 일을 통해 연습을 하다 보면 경력 관리와 같은 삶의 중요한 일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간관계든 비즈니스든 미래의 관점에서 거꾸로 보면 현재의 상황이 명확하게 보인다. 역산 스케줄링 3단계 스텝 1.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데드라인을 먼저 명확하게 정한다. 스텝 2. 목표 달성 과정의 징검다리 목표들과 데드라인을 정한다. 스텝 3. 목표와 관련된 첫 번째 일을 선택해 곧바로 실천한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결심이 흐지부지 되고 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으로만 은밀하게 다짐하기 때문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게 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결심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정말 결심을 번복하기 어려울까?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는 대학생 대상의 한 실험에서 목표를 공개한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첫 번째 집단은 자기가 받고 싶은 목표 점수를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두 번째 집단은 목표 점수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게 했다. 세 번째 집단은 목표 점수에 대한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결심을 공개한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심을 마음속에 간직한 집단은 아예 결심을 하지 않은 집단과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은밀한 결심은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심리학자 모튼 도이치는 대학생들에게 직선을 보여주면서 길이를 추정하게 했다. 첫 번째 집단은 추정치를 종이에 적어 제출하게 했다. 두 번째 집단은 추정 결과를 화이트보드에 적은 다음 남들이 보기 전에 지우게 했다. 세 번째 집단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게 했다. 그런 다음 실험자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추정치가 잘못됐다고 말해주면서 학생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실험 결과는 극적이었다. 추정치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수정했다. 반면 추정 결과를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공개했던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수했다.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공개해버리면 어떻게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심지어 yes라는 단 한마디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려는 경향이 있다. 어느 연구자들은 한 실험자가 해변에 라디오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 다른 실험자 한 명이 그 라디오를 훔치게 하고 그걸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이때 한 조건에서는
라디오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게 했다. 이 경우는 목격자 중 20%만 도둑이 라디오를 집어가는 것을 저지했다. 그런데 다른 조건에서는 라디오 소유자가 자리를 뜨기 전에 옆 사람에게 제 물건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고 부탁받은 사람의 예스를 유도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목격자 중 95%가 끝까지 도둑을 쫓아가 싸움을 해서라도 라디오를 되찾아왔다. 이처럼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면 그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공개 선언 효과라고 한다. 그런데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왜 번복하기가 어려울까? 첫째, 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를 좋아해 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은연중에 스스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자신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판단하게 되고 태도는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진다. 둘째,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사람들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르다거나 무책임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한 경우 이중인격자, 사이코라는 낙인을 찍기도 한다. 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행일치, 믿을 수 있는, 일관성이 있는, 책임감이 강한 등의 수식어를 붙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지적 부조화 상태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화 상태로 일치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 상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결심을 공개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실천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결심을 알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심이 흔들리기 쉬울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고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플리머스 대학의 시몬 슈날 교수는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언덕길을 오르게 하고 그 언덕의 높이와 오르기 힘든 정도를 추측하게 했다. 그 결과 친구와 함께 오른 사람은 혼자 오른 사람에 비해 무려 15%나 언덕 높이를 더 낮게 추측했다. 심지어 단지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언덕을 오르기가 더 쉽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결심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더 지키기가 쉽다. 서로 감시자와 응원단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외부의 힘을 활용해 자신을 통제하자. 세계적인 복서 알리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와 싸워야 할 때가 있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기만의 비법을 공개했다. 그럴 때 나는 상대를 반드시 때려 눕히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막강한 스파링 파트너를 구해 미친 듯이 연습했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가 되었다. 자기 통제력과 실전력이 뛰어난 사람은 외부의 힘을 활용해 자신을 통제한다. 공개선언은 외적인 힘을 이용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단, 공개선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공개해야 한다. 결심은 공개 범위가 넓을수록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남 남해의 한 마을에 금연마을이 됐다고 TV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몇 달이 지난 후 기자가 그 마을에 다시 찾아가 아직도 금연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금연마을이라고 전국에 소문이 다 났는데 우째 딴 데 가서 담배를 피우겠노?
결심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싶다면 특히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나 체면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이들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 말에 더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반복해서 공개해야 한다. 다음은 얼마 전 내 강의를 들었던 독자로부터 받은 메일이다. 공개 선언의 빈도가 늘어나면 결심을 번복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박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4, 5년 전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월급 90만 원의 강사 시절부터 저는 박사님의 책에서 본 대로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반드시 최고의 원장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 나는 남들보다 항상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최면에 걸린 듯 그렇게 행동했고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는 이 지역 최고의 학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셋째, 극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내 독자 중 한 명이 체중을 줄이는 게 죽기보다 어렵다고 말하면서 조언을 청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의 통제력을 활용해서 죽기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며 공개선언 효과에 대해 설명해 줬다. 얼마 후 그녀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다. 극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극적인 방법으로 공개하자. 교수님 메일을 받고 제 조원들에게 한 달 안에 2kg을 빼지 못하면 대신 점심 식사로 게 사료를 먹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간식이나 먹을 것을 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3개월 만에 무려 10kg이나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이제 77 사이즈 옷을 66 사이즈로 입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 시간에 동료들 앞에서 올해 안에 66 사이즈의 허리 26인치가 되겠다고 공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다. 넷째, 결심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싶다면 공개 방법을 더 많이 찾아보자. 금연을 결심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자.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담배를 끊었더니 라는 식으로 일부러라도 대화 중에 결심 내용을 끼워 넣자. 책을 읽고 싶은가? 그럼 다음 모임에 독후감을 발표하겠다고 자청하자. 체중을 줄이고 싶은가? 매주 한 번씩 블로그에 체중을 공개하자. 방문자가 많지 않아도 좋다. 결심을 만천하에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번복 가능성은 줄어들고 실천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섯째, 분명하게 선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밝혀두자. 때가 되면 저도 금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고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게 발가락만 살짝 담그면 안 된다. 다음과 같이 발을 뺄 수 없게 푹 담가야 한다. 저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만약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다면 1천만 원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당에 무기명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이처럼 결심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치를 대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결심을 번복하고 싶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라. 하지만 결심을 실천하고 싶다면 널리 선포하라. 번복할 가능성이 높은 결심은 더 널리 공개하라. 공개 선언을 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그대의 결심은 무엇인가? 변화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이유가 필요하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그리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 상태로는 절대로 변화에 성공할 수 없다. TV에 출연했던 공신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런데 즐기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급한 사람이에요. 제게는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저도 사실 공부는 싫었거든요. 공부가 되었건 다이어트가 되었건 아니면 사업이 되었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려면 그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힘들게 원하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되는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 매사가 다 그렇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자세로는 절대로 남다른 일을 해낼 수 없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이르는 방법도 찾아낸다. 목표를 달성할 절실한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은 그 방법도 어떻게든 찾아낸다.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면 그것을 해야 할 절실한 이유를 만들어내야 한다. 스스로를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아야 한다. 효과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는 습관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연결시키고 새로운 행동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보상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물가로 데려가면 물을 마시게 된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틀렸다. 목마르지 않은 말도 일단 물가로 데려다 놓으면 언젠가는 물을 마시게 된다. 목이 말라 마실 수도 있고 심심해서 마실 수도 있고 남들이 마시니까 따라서 마실 수도 있다. 이 경우 물가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말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모멘텀이라는 영어 단어는 운동량, 여세, 탄력, 계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식 분야에서는 정부 정책 등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할 때처럼 변화가 일어날 때를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를 모멘텀이라고 하며 이를 활용한 행동 수정 기법을 행동 모멘텀 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놀더라도 학교 가서 놀아야 한다. 책을 많이 읽으려면 딱딱하고 어려운 고전부터 도전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읽을 수 있는 실용서나 재미있는 소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일단 주택 청약 통장부터 개설해야 한다. 행동 모멘텀 기법은 방 청소에서부터 공부, 운동, 재테크, 인간관계 개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교수님,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해서 실내용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씩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자전거가 고문대처럼 느껴져 한쪽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동 모멘텀 기법이 생각나서 TV를 볼 때는 그냥 자전거에 앉아서 보기로 했습니다. 60분간 자전거 타기가 아니라 그냥 자전거에 앉아 TV 보기로 마음 먹었지요. 그러다 보니 저절로 페달을 밟게 되고 자전거를 1시간 이상 타게 됐어요. 모멘텀 기법의 효과 정말 놀랍네요. 요즘은 날마다 1시간 이상 자전거를 타는데 신기하게 지겹지도 않고 시간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내 수강생 한 명이 들려준 경험담이다. 1시간씩 땀을 뻘뻘 흘리며 자전거를 타는 것은 생각만 해도 지겹다. 하지만 자전거에 앉아 TV를 보는 것은 즐겁다. 자전거를 타고 TV를 보다 보면 결국 자연스럽게 페달을 밟게 된다. 대청소를 한다고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난다. 이럴 때 싱크대를 5분만 정리한다고 가볍게 생각하자.
주변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깨끗해질 것이다. 싱크대 청소로 시작했지만 곧이어 거실과 욕실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모든 변화는 저절로 움직이는 자가 추진력을 갖고 있어 아주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킨다.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살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피고는 범죄적 음모에 가담하여 러시아 정교회 및 최고 권력에 대한 불손한 표현으로 가득 찬 서신과 반정부 문서를 유포하려 한 죄로 총살령에 처한다. 사형 선고에 이어 사제의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28세의 젊은 사형수에게 주어진 최후 5분은 너무나도 짧았다.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동료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땅에 감사하며 작별을 고하기로 했다.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났다. 교회 지붕이 밝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되었다. 병사들이 소총을 들어 그를 조준했다. 그때 마침 마차가 한 대 광장으로 질주해 들어왔다. 말에서 내린 시종무관이 가명서를 낭독했다. 피고는 4년간 시베리아 유형에 처하고 그 후 사병으로 병역을 치러야 한다. 그 후 그는 사형장의 그 5분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았다. 그리하여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백야 등 수많은 대작을 남겼다. 그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이다. 살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5분 안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